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뵙게 돼서 또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쉬면서 쉬는가 했는데 뭐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게 쉬는 거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참 바쁠 때 우리 그 연구원의 슬로건이 일하다 죽자였습니다. 근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수행하다 죽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본다는 게 이렇게 큰 행운인 줄 이제 늦게 알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막 강의 가는 데마다 물어봅니다. 마음이 보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마음 봤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도 옛날에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남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도 내 마음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회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마음으로 살고 여자들은 생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다른가 봐요. 그리고 아직도 숙제처럼 남아있는 게 여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여기는 뭐 부처님께서 나오시니까 부처님은 소원 들어주는 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래요. 기도를 막 해가지고 뭐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느님 그 크리스찬들은 하느님 나타났겠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나타났다 하겠죠. 딱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딱 한 가지만 너 뭐가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하와이로 가는 도로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마음 내킬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다. 여기서 거기가 거리가 어디냐. 너무 멀다. 그리고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일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느님이지만 내지는 전지전능한 사람이지만 신이지만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다른 거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다른 거 딱 한 가지 하겠다면서요. 그게 뭐냐. 여자의 마음을 눈만 보면 알 수 있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하와이 가는 도로 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여자의 마음은 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의 마음일까만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막 그냥 아주 찰나찰나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복잡한데 그보다 더 복잡한 게 이제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이 더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싫어요. 그러는데 그게 진짜 싫은 건지 마음은 좋으면서 싫다고 말하는 건지. 그래서 단순한 남자들은 싫어요 할 때 안 해버리면 그 뒤에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째 그래 여자의 속을 모르나 이러면서 남자가 어째 여자의 속을 압니까? 자기도 자기 속을 모르는데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일 되면은 어떤 분은 이래요. 내 생일을 아나 모르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꼬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딱 지나가면 그 다음날 되면 막 그냥 반찬도 이상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래 되는데 좀 현명한 사람들은 내 생일 일주일 전이다 이래 막 말해 놓습니다. 그리고 6일 전이다 그래가지고 딱 디데이 되면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러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잃는다는 거, 내 생각을 잃는다는 거는 참 아주 중요한 내 일생 때 소중한 그런 거예요. 근데 남의 마음까지 읽어낸다면 그 대단한 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럽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심전심은 부부는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이 마음이랑 내 마음이 똑같다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난 딱 이심전심을 느낀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쩌다 이제 통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서 천생연분이다 얘기하고 정말 우리는 잘 맞다 하는 사람은 통하는 거 확률이 많답니다.
내가 영화가 보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제 상대 측에서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딱 이랍니다. 어쩐지 필이 통하는 거. 그리고 나 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아 나도 국수 먹고 싶었는데 요러는 거 있죠. 그런 확률이 많은 사람은 잘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제 남편이 내지는 부인이 나가 국수 먹고 싶은데 어째 나도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로 또 맞장구를 한번 치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남편이나 내지 아내가 야 우리도 이렇게 잘 맞는구나 그러면서 그 눈치 빠르게 1초 조금 늦게 나도 이런 거를 해본다면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이 갈 때는 마음이 안 가면 몸이 안 가집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당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 몸을 보내보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 일이 돼버리고 그 한계가 있어요. 딱 한계 차면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온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인과관계를 깨닫는 지혜, 요런 관계를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게 되면은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과 원인과 결과 그 관계인데 제가 오자를 빼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글자가 잘못 나왔네요. 자. 이런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되는데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입니다. 자, 정신성과 육체성의 기능의 법칙과 인과관계의 법칙.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딱 대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몸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의 생각이다. 얘가 나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내 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다, 너다, 사람이다, 존재다, 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수행법이죠.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은 그 속에 하나의 정신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정신성은 어떤 겁니까? 의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리고 육체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죠? 요걸 딱 분리시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분리시켜 놓으면 하나의 물체일 뿐이고 하나의 어떻게 생각이나 마음뿐일 거니까 이건 사람이다 개체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공존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존하는 게 없다 보는데 왜 있는데 공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이런데 그걸 하나하나를 모두를 분해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입자를 사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이제 세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몸을 갖추게 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동작을 하고 행위를 하고 어떤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의도가 따라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내 행위를 하기 전에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업이라 그러고 불선업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불선업은 짓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동작은 원인, 관찰하는 마음은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작은 내가 발을 한다고 발을 들었죠. 그러면 발을 들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관찰하는 마음. 발을 들은 것이 원인이 되고 그걸 관찰하고 있는 마음은 결과가 된다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어요. 발이 저절로 들립니까? 저절로 안 들리죠. 들려는 의도가 있고 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드는 것이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나 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동작이 원인이 되고 관찰하는 마음이 결과가 되는 거. 그리고 의도가 원인이고 동작이 결과가 되는 거. 또 뭡니까? 관찰,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떠오르고 또 뭡니까? 그걸 관찰하는 마음, 그죠? 정신성 두 개가 있는 거.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가만 앉아 있고, 가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머니가 뭐 하실까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를 떠올리는 의도 내지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하실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관찰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두 개 다 정신성이에요. 우리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어라,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쉬어라 그러면 단지 몸만 갖다 놓고 있으라 이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겁니까? 몸을 어디 한 군자리에다 두고 마음도 한 군자리에 씌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 군자리에 안 씌어져요.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 하나 뭐 이쪽에 뒤통수라든지 뭐 앞통수라든지 어디든지 있잖아요. 딱 묶어가지고 여기 딱 있어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푹 쉬고 나와가 또 활동하고 그럼 굉장히 능률이 오를 거예요. 근데 요 좀 있으라 그랬는데 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있으라 안 하고 어디 있으라 합니까? 배에 가 있으라. 당분간 배에 좀 멈춰가지고 숨 쉬는 것만 좀 보고 있으라.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걔가 그렇게 내 말을 들어줍니까? 숨 쉬는 거 참 5분만 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5분도 못 기다려줍니다. 와, 온 지구를 다 돌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옵니다. 막 그냥 과거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나이 수대로 뭐 슬펐던 거 다 끄집어내가 쉬어라 했는데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늘려준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쉬고 나면 좀 전에 우리 저번에 만났던 분, 경주에서 오셨던 분 얘기를 했죠. 그분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얼굴에 전체가 온몸에 보면은 거의 그 삶의 고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말투를 다 들어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같은 그런 분. 어째 잘못 보면은 이제 어떻게 좀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자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은 거 너무 좋아서 심장이 여기저기서 쿵쾅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렇게 성격 급하고 막 그냥 그 남자분 있잖아요. 예, 자기 인생을 이렇게 꾸겨갖고 예쁘리고 싶은 사람. 예, 그런 분이 정말 지금 자기의 삶을 이렇게 펴본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여기서 수행은 정말 다 할 수 있는데 어째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지, 내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도가 있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의도가 있고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의도는 뭐가 됩니까? 인이 되고 관찰은 과가 되고. 자, 우리가 사띠를 발 동작을 할 때 사띠를 딱 이렇게 두고요. 들려고 함 하고 사띠가 이게 마음을 의도를 관찰하죠. 들려고 함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띠가 의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듬 해놓고 또 동작을 했다, 그죠? 그 동작을 또 사띠가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6단계로 나아가면은 한 발짝 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들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디딤.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동작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계속 하시던 분은 들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또 이걸 갖다가 이게만 집중해가 하면은요, 생각은 생각대로 거기에 빨려 들어있고 행위는 행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 몸이 로봇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거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이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제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대화를 하다가 저보고 그렇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전 하나도 들은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얘기하는 거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들은 거 아니고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고 내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자가 토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 없었나요? TV를 한참 빨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중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TV를 딱 보고 한참 그게 빨려가 보이는데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넌 TV만 보고 있고 얼른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줘. TV 보다가 듣다가 하면은 그때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활 속에 이게 난제해서 어지럽게 늘어져 있더라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쫓아다녔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녁마다 뭐 하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했던 일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잠을 드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해보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런데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 뭘 했던가를 굳이 저녁에 그걸 갖다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는 동작되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면서 할 일을 하고 자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꼭 하루 일을 반성하고 잘한 것은 스스로에게 네 오늘 수고했다 칭찬하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탤런트 중에 재밌는 분이 계셔요. 생선을 먹을 때도 그냥 안 먹는데요. 대화를 하고 먹는데요. 얘야 미안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널 먹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먹기 위해서 배를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포를 떨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탁 떠가지고 먹는데, 근데 그렇게 먹는 자기는 그걸 보면은 자기 마음과 참 이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걸 의도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읽고 행위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밥 비벼 먹는 그릇을 보고 얘야 참 이쁘구나. 오늘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서 안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비벼 먹을 테니까 맛있게 비벼줘. 이렇게 하면서 비벼서 먹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위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고 의도는 존재하는 겁니까?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의도가 존재한다면 지속이 되어야지. 그죠? 이거 우리가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랬죠. 근데 한순간도 안 끊기고 사랑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넌 사랑한다. 넌 죽을 때까지 애를 사랑할 거야. 부모가 사랑하는 거는 이제 내가 그 존재를 부딪혔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늘 생각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다가 또 그 떠오르면 또 생각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끊어졌다 일어났다 끊어졌다 일어났다 이게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는 비존재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있다. 영속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의도는 무상하고 기능만 할 뿐인 정신적 과정이면서 정신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의도가 무성하다는 것은 아시죠? 의도는 늘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늘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늘 하는 사람 간혹씩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이건 심리학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막 이제 어떤 병이냐면은 한번 문 앞에 서가지고 문 열어야지 하고 그게 딱 고착이 되면 딱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바로 해라 하고 해도
자기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동작에 우리가 꽂힌다 그러죠. 딱 꽂혀버리면은 우리는 발이 저렸어도 그래 못하는 것을 그 사람 진짜 수행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동작을 딱 요래갖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3시간을 그렇게 있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왜 이럴까 이거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한번 어떠한 동작에 꽂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계쯤에 달할 때는 조금씩 풀려 나간다는 그렇게. 그래서 그 정신과 그렇죠. 이렇게 정신적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고. 근데 이런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느냐? 난 살고 싶지도 안 하고 살 가망성도 이게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 말이 그러지 말고 요새 예술이 많지 않느냐? 저 사람 많이 보는 데 가갖고 우리는 그렇게 5분도 못 서 있는다. 당신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봐라. 그게 다음에는 여러분 당신 살맛이 날 거다. 그래 그 사람이 가서 그래 있었대요. 그래 사람들이 저기 미쳤나 하고 보다가 계속 3시간을 그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행위예술가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행위예술을 계속 하게 돼갖고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풀릴까봐 겁나죠. 3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병을 풀고 나니까 이게 동작이 조금 작아지니까 3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술로서 그걸 성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요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마음이 지속시켜서 있는 것 같지만은 끊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걸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행위 역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이제 결과로서 기능만 할 뿐인 육체적 과정이다. 발 움직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도를 했죠. 의도를 하고 의도는 사라집니다. 의도하고 동작하고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고 또 행위를 관찰하고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딱 일어난 순간에 그 행위는 멈춰버려요. 그죠?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관찰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의도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게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게 팍 하고 일어나면서 이어지게 보이는. 그게 우리가 실이 이어져 가지고 있듯이 쫙 연결된 것은 없다는 거죠. 사실 실도 있죠. 시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정신성과 육체성이 영속 항상 한다면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고 또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 과정의 기능만 할 뿐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 두어서 행위를 했고 행위의 결과를 뒤에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내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있었고 지금 행복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현재가 거울이다. 현재가 거울이다. 왜 그러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클립으로 그거 열쇠 따는 거를 했다면은 뭐 되겠습니까? 클립으로 그거 남 열쇠 따는 거 했다면은 왜 웃습니까? 도둑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열쇠 고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지금 이걸 열심히 지금 이 순간순간을 계속
요거 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다 보면은 다음에 내가 뭐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는 게 과거와 미래의 거울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죠. 애 하는지 뭐 대성부른 잎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기 될 때 보니까는 텄다 안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이어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다가도 다 난 그만두고 그냥 난 생선 장사하러 갈랍니다. 고기 먹다는 이런 거 하면은 그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계속 사실 우리가 자기가 하던 업을 잘 못 버리죠. 참 잘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돈 만지는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돈 만지는 이런 거 하면은 또 돈공장이 다닌 줄 알거든. 그 한국조폐공사 다닌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배운 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하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담을 해주고 이랬던 게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뭘 하나 굴려서 돈을 만들까 이랬던 거예요. 그 제가 과거에 했던 게 그거니까. 근데 현재 순간에 이제 어느 날 그 순간에 그걸 딱 버리고 공부다. 죽으라고 공부하면은 뭔가가 돼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전에 잘했던 건 책 읽기밖에 없었습니다. 딴 게 할 게 그렇게 없죠. 가진 기술이 없거든요. 돈이나 부채처럼 펼 줄 아는 거 이런 거. 그 돈을 저한테 수억을 갖다 내도 금방 다 사해줄 수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는 하는데 그거 어디 쓰입니까 어디? 못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날 그 순간에 그걸 잘라버리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한 결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날 순간 딱 끊어버리고 수행하자 딱 하니까 수행한 결과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 말 맞다는 난 이렇게 잘 된 거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는 뭐 이 모양 이 꼴이 나쁜 겁니까만은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내 탓이다 이래야 돼. 그게 누구 탓? 근데 사람들은 누구 탓을 많이 합니까? 남 탓을 많이 하더라.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기능만 있고 기능의 법칙만 있고 인과의 법칙만 있는 여기에는 나나 너나 사람 존재 개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능만 있다는 그런 거죠. 자, 현재에 없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가 있었나? 무만 있었고 현재에도 무만 있고 미래에도 무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몰라 됩니다. 언젠가는 알아질 겁니다. 자,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업심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 심신 과정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깊은 의미에서 깨달아 지속하는 실체, 사람, 개인, 개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네 번째 청정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로지 기능만 할 뿐인 두 가지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정신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의 두 가지만 있고 그 속에는 나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자동으로 되고 있을 때 자동으로 되고 있을 그 당시를 딱 느끼게 되면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어남 그리고 하려고 함 그리고 뭐 동작 봄 이런 걸 계속 그것만 딱 하고 있으면은 그거의 정신적 육체적 과정만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그 속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더라.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 이제 억지로 무아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무하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 고민만 하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먹고 하고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것은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넌 뭐니? 이건 뭐니? 이렇게 자꾸 의심을 끊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심하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일어나는 거 그거 보고 넌 뭐니? 하지 말고 아 이게 일어났구나. 화가 일어나면은 왜 이렇게 일어날까 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티는 놀아버리고 그 속에 지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한참 있다가 분노 이만큼 올려가고 열이 푹 나갖고 수행했더니 몸만 버글버글 끓는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A하고 B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뜯어말리러 막 가가지고 너 왜 싸우니? 넌 왜 그러니? 하면서 둘이한테 막 이제 그걸 해줍니까? 요새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그거 하다가 터지거든요. 얻어 터지고 큰일 납니다. 그죠? 넌 뭔데 끼어드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왜 싸울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라볼까? 이렇게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 왜 싸울까? 이러는데 그냥 그걸 A하고 B하고 보면서 왜 싸울까를 보지 말고 싸우고 있구나만 딱 보고 싸우고 있구나만 딱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말리죠. 과거야 어쨌든 왜 싸우는가 이유가 뭔가 있었겠지만 지금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딱 뜯어말리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띠를 딱 세워놓고 뭐가 딱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를 찾아가 다 헤매고 달매고 하지 말고 그저 딱 멈추고 봄 하면서 딱 떠오른 그 과정 그 상태만 딱 보고 봄 하면은 내가 뭘 보고 있지 하다가 다시 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녀석 말이지 가만히 있는 애를 끌고 가지고 그때 이런 일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지 이런 것까지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분노가 끌어오르더라. 처음에는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봐라 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걸 도망쳐 오지 말고 봄 하면서 빠져나와 버리면 도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다가 재미없을 때는 이제 또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또 왔니? 그냥 와버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삶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접촉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누군가가 막 싸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싸우고 있으면 그냥 우스운 일은 아닌데 또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뭐 싸우는데 이제 그냥 싸우고 있구나 하고 막 그냥 좀 예사롭게 그렇게 느껴요. TV를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완전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은 또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얻게 되며 그때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거 뭡니까? 나라는 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행위에 마음을 두는 거 막 이런 거예요. 자, 과거생, 현생, 내생에 걸쳐 영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있고 그래도 미래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없앨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프로를 봤습니다. 매주 뭐 무슨 요일 되면 하는데요. 거기서 개가 잠을 자는데 코를 다랑다랑 골아요. 개도 코를 골고 잡니까? 그 개는 코를 골더라고요. 고르르 막 엄청 큰 소리로 왜 나이 드신 분이 고는 코 소리를 내면서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냥 개 코 고는 건 별로 못 봤거든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개는 코를 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 고는 소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목소리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를 보고 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환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개한테 우수 잘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하필이면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가 되면 어떡해 이러는 게. 그래 이제 엄마는 왜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사람보다 좀 낫잖아 수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개가 주인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주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개는 생각하고 살다가 죽겠죠. 그죠? 그게 개생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로지 우리가 기초적인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데만 모든 걸 두지 않잖아요. 그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좀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괴로움,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걸 행복하게 생각해라 이 뜻이에요. 수행할 수 있는 몸을 받았으니,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제 머리와 수행할 수 있는 몸을 받았으니 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그러죠. 뭐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불행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에 따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법칙뿐이다. 이해됩니까? 억지로 이해 안 해도 되는데요. 요런 데는 막 사람이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그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거죠. 언젠가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사라지려고 할 때 발버둥 치지 말고 곱게 이렇게 사라지시면 돼요. 그죠? 그게 사라질 때 생각부터 사라질까요? 몸이 뒤에 사라질까요? 모릅니다. 여기 사라진 사람 여기 없거든요. 사라질 때 그때 혹시나 그 뒤에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말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체와 물체. 예, 네? 그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막 제가 신화들을 참 많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잖아요. 신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참 많이 하면서 그 마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푸시케가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그러니까 피로 들어가는 게 그리스어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이제 무음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사이코인데 마음이거든. 정신적인. 우리가 저 사람 사이코다 그럴 때는 뭐라 합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 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이콜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보니까 뭐냐면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나 영혼이 깃들 때 이렇게 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뭡니까 영혼이라 영혼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일 뿐이라는 거. 그 마음일 뿐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그 기능인 생각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은 우리가 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기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육체 속에 딱 넣으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어놓고 이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그거 그 인형이 악마가 들은 인형 척이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안 봤어요? 보셨나요? 잘 안 봅니까? 이 인형에 사람의 악마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의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움직일 것 같이 느껴진 걸 상상을 하면서 그걸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마음하고 인간하고 일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에서는 어떻게?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물체는 물체일 뿐이고 이렇게 분리를 딱 시킨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시키니까 분리됐을 때 거기에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욱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제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기뻐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 움직이면서 느끼려 그러면은 보수행을 해보면 돼요. 보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라는 개념이 없고 보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행위하는 과정 그런 것만 있다고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 속에서 의심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인가를 깨닫기 위한 행위 전의 의도를 관찰한다. 인과관계를 깨뜨려 보는 지혜, 인과를 깨닫는 지혜라고 하고요. 일상의 모든 행위 전에 선행되는 의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콩 가는 모녀가 나옵니다. 맷돌에 엄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콩을 넣어주고 있고 딸은 돌리고 있죠. 자, 요런 과정에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콩 넣으려고 함,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럼 동작을 하면서 콩 넣음. 이렇게 하면 애는 어떻게 합니까? 돌리려고 함, 돌림, 싹싹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는 넣고 딸은 돌리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행위가 하나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생각이 있고 행위가 따라가고 생각이 있고 행위가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슬슬 화를 돋구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내 속에서 화가 나려고 하는 걸 본다면은 화가 나려고 화가 남 여기 머리까지 열이 차오르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느끼면서 한 대 때리고 싶음 이런 것까지 안다면은 한 대 지어받고 싶음 내지는 꼭 요런 말은 저 싸가지 없는 인간한테 요런 말을 하고 싶음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찾아서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다면 말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막 나갈까요? 고를 수가 있겠죠, 그죠? 꼭 그 사람한테 깨나 고동이나 하고 싶다. 끼나 고동이나 하고 싶다. 끼나 고동이나 하고 싶다. 뭐 누가 그러더래요. 뭐 엄청 요새는 욕 안 합니다. 아주 이쁜 말만 합니다. 오래 살아라고 십장생열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험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서 넌 만약에 이렇게 넌 아주 나쁜 인간이야를 할 때 이 말을 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게 보이면은 굳이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서를 알게 되면은 그걸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어떻게 내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대단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의도와 동작 사이, 의도와 행위 사이 이거 경험한 거 있습니까? 회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좀 화가 좀 누그러지고 있습니까? 말을 안 했어. 예, 이제 우리가 의도가 있고 지어받고 싶다 해가 팍 나가버린다, 그죠? 지어받고 싶다 해가 팍 나가버리는데 이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때리고 싶다는 마음 의도가 있고 때리려면 뭘로 때립니까? 말로 못 때리잖아요. 너 죽어. 한 대 팍 이런다고 그 사람이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넣어. 예, 주먹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먹 올리려고 함 의도. 이런 사람은 권투 선수 못 합니다. 그러다 맨날 터지거든요. 그 의도 알아차리고 이러다 보면 그 의도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먹 올리려고 함, 올림. 나가려고 함, 나감. 하면서 치려고 하면 팍 이를 치야 되겠죠.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면은 아마 싸움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꼭 싸움 말고요. 이제 어떤 다른 행위에 있어서 해본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해보셨죠, 남에서. 어떻습니까?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내가 제일 쉬운 거는 양치질 할 때 한번 해보라. 예, 양치하려고 함, 시솔 들려고 함, 손 올림, 집음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눈을 딱 감고 왼쪽으로 감, 치카치카 하면서요. 그리고 올림, 그리고 바닥 이렇게 하면요 무지 깨끗하게 쳐져요. 무지 깨끗하게 쳐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의도와 동작 사이, 의도와 행위 사이에 요거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세세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대상과 관찰하는 마음 간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대상과 관찰하는 마음 간의 인과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예로 식사할 때 의도와 행위의 관찰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한 번쯤 아무도 없을 때 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놓고 한번 해보시면 그럼 그거 다 퍼지겠다 안 되겠다 라면은 그쵸? 라면은 좀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 집으려고 하다 보면 이만큼 퍼져 있고 나중에는 우동 같은 걸 먹게 되니까 라면 하지 마시고 밥 같은 거 갖다 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일단은 팔을 뻗어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뻗으려고 함. 그죠? 뻗으려고 함. 뒤에 누가 오셨네요. 뻗으려고 함 하면서 뻗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뻗었다가 집으려고 함. 그죠? 젓가락 내지 숟가락을 집음 딱 집고 그죠? 요렇게 이제 숟가락을 집는 것도 그렇고 반찬이나 음식을 집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찬을 집을 때도 뻗어야 되겠죠. 뻗음 집으려고 함 집음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체감 그렇게 합니다. 해보셨죠? 30분 이상 걸리지. 예, 밥 한 그릇 먹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누가 이야기하니까 프랑스 사람은 2시간 걸린다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수행한다고 2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하면서 놀면서 소화시킨다고 2시간 걸린다는 그런 거. 수행하면서 밥을 먹으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많이 먹으면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조금 먹으면 조금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반찬 다 찝어 먹으려면 시간 다 걸립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가면 또 덜 하죠. 그럼 찝었다 하면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려고 하면은 팔을 굽혀야 되겠죠. 이 상태로는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발 굽히려고 함, 굽힘. 그럼 입을 어떻게 넣으려고 함, 넣음.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나옵니다. 씹으려고 함. 그 다음 씹기 전에 팔 내려야 돼요. 팔 들고 이래가 못 씹잖아요. 그죠? 내리려고 함, 내림. 숟가락 놓으려고 함, 놓음. 해갖고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씹으려고 함. 놓으면서 씹고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씹어야 되죠. 씹으려고 함, 씹음 하다 보면 반쯤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꼭꼭 씹음, 일부 내려감. 넘기려고 함. 그리고 넘기고, 또 씹음 하다가 일부 삼키려고 함. 삼킴. 다 삼킴, 꼴딱. 그렇게 하고 또 찝으려고 함. 근데 사실 이거요, 30분 더 걸려요. 이렇게 먹다 보면. 근데 한 번만 그렇게 진하게 해보면요. 거기서 집중이 돼가지고 탁 깨지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느 스님은 국수 먹다가 뻥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이거 막 그 좌선수행할 때 많이 일어나기, 닛바나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하면은 어느 한계 하다 한번 해보다가 다음에 하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미뤄왔습니다. 예, 미뤄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진짜 여러 명 보는 데는 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할 거 많은데요. 그죠?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이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요. 수행은 그 하나하나 해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보면은 식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그럴 때도 해보고 청소할 때도 한번 해보고 옛날에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그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비를 들고 막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쓰려고 함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행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능뿐인 정신성과 육체성밖에 없더라. 대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처음. 우리가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막 깊은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어두운 구석에 보니까 촛불을 켰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는 돌이 있더라. 그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돌이 빛이 나더라. 그냥 빛이 나는 거 못하니까 이걸 한번 깎아봤더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많은 각도로 깎아가지고 시중에 딱 내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석도 깎아야 제값을 하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딱 그래놨을 때 우리가 보석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끼고 자랑하는 걸 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아줬을 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뭡니까? 교육받고 훈련받고 학습받고 경험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했다는 간접 경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도 그게 안 끼고 다녀요. 별로 이거 끼면 깝깝하고 막 손가락이 갑갑해서 이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또 의미가 별로 없어지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그래요. 뭘 보면은 좋은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이제 보는 순간 일어났습니까? 접촉이 일어났죠. 근데 접촉이 일어났는데 딱 처음 봤을 때는 무덤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무덤덤한데 그 순간 그게 뭐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뭡니까? 저거 굉장히 비싼 건데 하는 걸 알아차리면서 뭡니까? 그 뒤에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걸 세세한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은 대상이 없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 관찰하는 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숨 쉬고 내쉬고 이건 하고 있죠. 그죠?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드시고 이게 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그걸 대상을 잡아서 할 때 한 곳에서 쉬게 되고 한 곳에서 쉬게 되면은요 진짜 편안해진다는 거. 그러면서 다른 세포들이 이제 막 건강한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부정적인 세포, 나쁜 세포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걔를 찾아가요. 찾아가고 막 이제 이렇게 넌 나가 이렇게 합니다. 너 어차피 아니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세포든지 죽고 살아요. 매일. 그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이런. 그래서 걔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게 뭘로 나옵니까? 통증으로 나온다 그랬죠. 막 열로도 나오고 통증으로 나오고 옛날에 아팠던 그쪽으로 나오고 막 나와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저리고 그냥 눈도 빠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면 답답한 것도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소멸돼요. 근데 답답함에 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답한 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는데 그때는 좀 견딜 수 있으면 또 견뎌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어내야 돼요. 아무도 못 풀어줘요. 누가 풉니까? 스스로밖에 못 풀어요. 그 답답하면 옆에 앉아있는 수행 같은 도반이 압니까? 몰라요. 지가 하기 바쁜데 아무것도 몰라줘요. 오로지 자기만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거죠. 각각의 대상은 원인이고 관찰하는 마음은 결과인 것은 깨달아야 된다. 모든 것이 인과 이걸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일어나 뭔가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배 공기가 들어오면서 쑥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배가 불러지는 거를 딱 보고 일어남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불러진다. 불러옴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걸 다 통일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가 꺼지는 과정 대상, 여기서 대상이 뭡니까? 여기서 대상이 배가 되죠. 그리고 일어남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관찰하는 거죠. 싸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불렸으면은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일순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정지가 있다. 멈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짐이 따라진다는 거죠. 내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짐 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은 일어나는 배가 원인이, 그죠?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관찰하는 마음은 결과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인과를 깨달으면서 자아관념이 제거된다. 자아관념이라는 것은 나, 내 거, 내 존재, 내 생각 막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과 인과관계를 깨달을 때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심신의 과정을 관찰을 잘 해보면 거기는 항상 지속한다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의 연속일 뿐이지 영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영속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하다 한자로 얘기를 했죠. 항상 뭐하다,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직 인과의 관계로 연관되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 그대로의 과정일 뿐이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법념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깨달음을 알 때 영혼, 나, 너, 개처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원인과 결과를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과 이제 모든 순간에서 모든 것을 탈피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있는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해가 있을 때 요렇게 턱을 들고 건방진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CEO들 모습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심신 과정을 깨닫는데 중요한 세 덕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자수행, 보수행, 생활 행수행입니다. 할 때 심신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언제든 이렇게, 그러니까 자수행, 보수행 우리가 수행을 하니까 하는데요. 생활선 할 때, 이제 행선, 우리가 행할 때, 생활선 이런 거를 할 때는 잘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절에 가서 하는 게 뭐여야 하느냐 하면은 법문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행처예요. 절이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그대로 이어가서 어디를 생활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교 뭐 무슨 교 천주교 뭐 이렇게 하지만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생활이에요. 불교는 그대로 생활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를 종교라고 말을 하시지를 않았거든요.
안 했고 그냥 모든 거 내가 눈을 떠서 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모든 게 이어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말할 때 나쁘게 말할 거 안 생기고 그리고 나쁜 행위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의 기울임에 지속을 해라. 수행에 충분한 노력을 쏟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충분한 노력을 쏟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노력, 인내, 끈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 뭐 할라 그만할까 이 마음이 일어날 때 탁 접지 마시고 이 마음 일어나는 거를 보세요. 사티를 가지고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는 또 뭡니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대개는 그만할까 두도 안 들어보고 딱 시계 보고 시계 한번 딱 시계 보고 시계에 미련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력이 차게 되면 시계는 덮어놔라고. 시계는 덮어놓고 어떤 사람은 그럼 10분 하고 한번 쳐다보고 또 까맣다가 또 10분 하고 10분 좀 지났겠지 하고 쳐다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야 세상에 이래 긴 시계도 있구나. 다른 때는 엄청 빨리 가는데 요 시계는 참 길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뭐 다 깬다 소리 하죠. 뭡니까? 산통 다 깨버리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을 키우는데 그게 마음감으로 해서 눈을 떠봄으로 해서 뭐가 생깁니까? 안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시계에 대한. 그 시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눈을 떠봤을 때 10분밖에 안 지났다면은 그걸로 인정을 해버리라는 게 시계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알람이라든지 그런 뭔가 끝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자꾸 뭔가 끝을 보려고 해요. 내 마음이. 네, 그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의 결정적이거나 동말적인거나 뭐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 나쁜 거에 대한 거 내지는 좋은 거에 대한 거 이런 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야 돼요. 걱정 이런 데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금 잘해라 이런 거. 지금 열심히 해라. 그게 이제 모든 선인들이 그랬습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근데 그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이거였다는 겁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했는데 한 거 지가 분명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말합니다. 성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가 한 만큼 보여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열심히 한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등수를 치면 10로 나왔다, 9로 나왔다 이러면 그게 결과인 거예요. 1등이 좋은 겁니까? 누가 정해놨습니까? 꼴찌들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꼴찌들이 없으면은요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1등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경우는 꼴찌들이 합창을 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기특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노력은 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거는 뭡니까? 그만큼밖에 안 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진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집니다. 괴로움이 없거든요. 그죠? 행복하다는 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그럼 그 사랑하고 난 뒤 어쩔 건데.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남편이, 지금 스트레스 찾는 거 보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1위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가 2위예요. 가슴이 묻는다고 하지만 2위라. 그 뒤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집착을 딱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못 벗어나지. 그 어떤 사람 따라 죽는 사람 있다 그러죠. 집착력이 아주 강해서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나 사랑해서 금술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행에서는 좀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서로 당연히